자, 오늘 6월 5일, 6월 5일입니다. 6월 6일 내일 또 휴장인데, 오늘 참으로 좀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은 매우 강력한 상승을 했는데, 일단 파월 연준 의장, 이제 연준 쪽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 상황이 나빠진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미중 무역 분쟁 간에 어쨌건 근데 이거는 이쯤 되면 계속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다시 협상의 여지 부분들을 조금은 생겼다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이 매우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하루 정도 제가 좀 오차가 생겼는데, 제가 지난 5월 31일 영상에서 5월 31일 올려드린 영상에서 미국은 이쯤 돼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한 가지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그런 대형 IT 주들, 여기에 대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그런 조사, 제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만 크게 빠졌었어요. 나스닥만. 다우는 뭐 그렇게 안 빠졌지만, 그러고 나서는 어차피 여기서 이상하다,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밀까 하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었지만, 기어이 다시 끌어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루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반등이 나와야 할 만큼이 나왔습니다. 예, 반등이 나와야 할 만큼은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의 상승이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 특히 증시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의 여건이나 상황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과연 우리 시장을 초강력한 상승으로 이끌 만한 요인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분명히 갭상승을 하면 분명히 갭을 메꿀 거다, 어느 정도는 메꿀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침에 콜을 상당히 크게 거의 줄여놨던 부분들, 어차피 또 콜은 떨어지면 그렇게 갭을 메꾸면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줄여놨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줄여놨던 부분들이었는데, 일단은 예측했던 대로 오늘 메꿨습니다. 오늘 좀 셌다면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까지는 안 들어가고 좀 그래도 한 2072 정도까지나 내려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도 일단 수급에서 좀 재밌는 현상이 어제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는 오늘도 일단 코스피에서 1200억의 매수세가 지금 연기금입니다. 요 연보라색이 이고, 외국인은 1600억 정도의 파란색 1600억 정도의 매도가 출회가 되는 부분들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규모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던 것이,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지수를 땡기기는 어렵다. 연기금이 지수를 매수해서 땡기기는 어렵다. 외국인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모습에서 분명히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던 거고, 거기에 연기금도 상당히 큰 부분에 동참을 했고, 오늘 지수가 또 어쨌건 간에 플러스로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연기금은 거기서 계속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한 매도를 좀 진행을 했구나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에서의 그런 외국인들의 그 모습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일단 코스닥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물려 있었던 부분들이 일단 조금씩 줄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이따가 좀 다시 이제 코스닥 얘기는 해보고, 선물 쪽은 오늘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4600억 정도, 자, 수량으로는 6888계약을 매도를 하고 일단 나섰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연속적인 그런 모습들에서 놓고 보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제 외국인이 2000억, 오늘은 1500억의 매도 부분들이
출회가 됐어요. 그저께 이틀 동안 5월 31일과 6월 3일 이 호케는 약 2천억대에서 거의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 지금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연기금은 소소하게 매매를 하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2,800억의 매수를 5월 28일, 그때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죠.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7천억이나 매도를 할 때에 어느 정도를 받아내는 역할을 연기금이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집어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3일째 열심으로다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가 늘어나고 있고, 연기금의 매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그동안 외국인들 계속 팔더니 오늘은 좀 그래도 매수세 동참하는 부분들이고 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코스닥 역시도 계속해서 방어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최근 연기금의 그 코스피 코스닥 둘 양쪽 시장에서의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시장 방어에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선물 쪽은 지금 외국인이 어제 3천억대, 오늘은 4,500억대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상승 부분을 상당히 되돌려 놓는 그 부분들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수급은 이전 정도 부분들에서 오늘도 외국인과 연기금에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요 하루의 상승 부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라가서 매도를 하는 것이니까 매우 재밌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내가 마음대로 팔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팔고 싶을 때 물량을 받아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게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마음 편안하죠. 누군가 외국인이 막 마음대로 팔고 싶은데 받아주는 세력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 5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매도를 상당히 크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엄청나게 밀려버리는 것처럼 외국인이 이때 7천억 넘게 팔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다음날 또 그런 충격들이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추세가 되돌려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기에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지 않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 한 달 반 동안 하락했는데 지금 5일 정도 반등을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부분에서는 아주 큰 반등이라고 일단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일단 겨우 플러스를 내고 일단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은 상당히 매우 적은 상태, 올려칠 때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양봉 만드는 6월 3일 상당히 큰 부분에도 불구하고 뭐 거래량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라도 커야 됩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됐다면 거래 대금이라도 커야 되는데 거래 대금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에서 아주 간편하게 끌어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하게 보기에는 조금은 의심이 좀 간다.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래도 한 가지는 그 환율이죠. 환율이 그래도 1180원 이하대로 내려와져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좀 조정적인 부분들에서는 현재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은 조정의 구간이 조금은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지그재그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그재그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는 아직 조금 더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지 테스트는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구간은 요 정도 1175에서 4 정도 부분들에서는 지지를 테스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도이니까 크게 뭐 많이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여지를 아직은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일단
맞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금리 인하한다는 건 상당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쵸?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4월 발표할 때는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어제 발표 수정돼서 나온 것이 마이너스 0.4로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좋은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8년 4분기에 마이너스 3.2%, 뭐 물론 엄청난 그때는 세였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어쨌든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를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로 좀 더 확대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일단 이제 뭐 그 외에도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0.8, 수출은 마이너스 2.6에서 3.2로 수입은 또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4.2 정도로 계속해서 나빠졌다 등등등등등등으로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경제적인 부분들이 뭐 외환위기로 돌아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환율이 여기서 마냥 다시 원화 강세로 쉽게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 6월 달에는 어쩌면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어필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번 옵션 만기일은 동시 만기입니다. 동시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서 내 마녀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또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일 이제 하루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상황들,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뭐 각각의 요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제 강하게 반등을 하기는 했으나 지금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 정도 올라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우 정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반등이 나와야 될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사항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나스닥 선물이나 뭐 이런 쪽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최근 유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유가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50달러 초반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원자재 쪽이나 이런 쪽들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렸던 것이, 현재 여기가 하락파가 시작됐고, 하락파는 A, B, C로 빠진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1, 2, 3, 4, 5, A, B, C, 1, 2, 3, 4, 5로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이 정도의 여기가 하락이 A파 하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B파 반등이고, 이제 여기가 C의 파동이 하락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C-의 하락을, 여기를 일단 제가 C-1파의 하락,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5파 하락이 더 남아있다 하면서 C-5가 나갈 것으로 판단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C-5파, 우리의 목표는 2025였는데 이 계산은 정확하게 2016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가 찍혔기 때문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C-2파일 수도 있는데,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거리도 없이 이렇게 쳐올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C-2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C-2파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이제 얘기를 요 밑에서부터 꺼내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C-1파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여기 나왔겠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C-2파 부분들일 거고, C-3파가
연장이 걸리면 C-3파만 C-1, 2, 3, 4, 5로 빠져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C-1-2고요. C-1-3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1 앞에 중간에 1을 뺐네요. 이 총 자체가 C-1인데 C-1 중에 C-1-1, C-1-2, C-1-3이 여기서 C-1-3이 연장이 걸리면 그 세부 파동이 또 1, 2, 3, 4, 5로 빠져.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양봉을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생략하고 앞에 생략하고 3-1, 3-2, 3-3, 3-4, 3-5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하려고 했는데 요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이제 앞으로 C-1을 생략하고 여기가 1, 2, 여기가 3-1, 3-2, 3-3, 3-4 이 부분이 사람마다 이제 파동 공부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3-4가요. 3-4가 3-2의 고점만 안 넘기면은 파동은 좀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요일이나 봐서 2100포인트를 넘기지 않는다면 2100포인트를 넘기지 않는다면 3-4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3-5의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3-5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는 C-1-4파가 나가야 되겠죠. 4파. 그냥 4파. 그리고 나머지 5파가 여기에서부터 5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2100부터 떨어지는 게 5파, 마지막 하락파 5파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연장이 3-에서 연장이 걸려서 이렇게 더욱더 하락이 길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일단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여기서 조금 어차피 말 한 김에 좀만 더 설명을 또 해볼게요. 좀 길어지긴 하는데 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 지난 구간에서의 현재 설명드린 것이 2008년도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쵸?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2008년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지난 2008년도에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A파가 되겠죠. A파, 그죠? A, B, C 이렇게 하락이 나올 텐데 A파의 길이가 생각을 했었을 때에 A파의 길이가 길죠? 아, 지금 잘못 그렸군요. 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A파잖아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B파이고 여기가 C의 파동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A파동의 크기와 사이즈보다 C파동의 기간이랄지 진폭이랄지 이런 게 훨씬 큽니다. 그쵸? 훨씬 커요. 훨씬 큽니다. 물론 그것이 바뀔 수도 있지만 A파가 제일 큰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보통은 웬만해서는 보통인 C의 파동이 가장 잔인하고 큽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2008년도의 하락, 2007년도부터 나왔던 2008년도의 하락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의 기간이 걸렸죠? 얼마의 기간이 걸렸냐면 그때 11월 달부터 떨어졌으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이렇게까지만 보면 한 너다섯 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떨어져서 C의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구간만큼 떨어졌을 때에는 무려 5월 19일 고점을 만들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정도가 떨어졌어요. 6개월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A의 파동보다 약 1.5배 정도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지 맙시다. 1.5배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1.5배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정도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번 A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거의 1년 정도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소 10개월에서 1년이 하락이 나왔으니
A파가, 그러면 C의 파동은 그에 비해서 약 1배이거나 1.5배이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계산하는 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러고 보면은 지금 C의 1파라고 하는 부분들의 길이가 상당히 그렇게 보면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길게 이어져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이 조금 뭔가가 이상하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2008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와 최저점에 찍었을 때의 날짜 계산을 좀 해보면, 저점에서부터 여기 미친듯이 올라갔던 최고점을 찍은 날까지가 약 42일이에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텐데 42일이에요. 42일. 그런데 고점에서부터 다시 최저점을 찍는 날까지도 정확하게 42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저점에서부터 반등,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6개 6일간의 반등이 일단 있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이 됐죠. 날짜상으로 대칭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올해의 그 모습으로 좀 나름 이제 그 비슷하게 좀 생각해 본다면, 현재 최바닥을 찍었던 때부터 최고점을 찍었던 날이 여기까지가 약 34일이네요. 그죠? 34일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꼬꾸라졌다가 또 올라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34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까지는 무려 70일입니다. 70일. 자, 그렇게 이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면, 최소 이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약 34일이네요. 34일 정도 내지는 70일 정도와 연관이 있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요렇게 쭉 가보니까 이번에 저점은 29일 만에 찍히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34일째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 34일째면 오늘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먼저 일찍 올라왔네. 예, 그죠?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다만 34일 부분이죠. 그럼 2008년도에 아까 며칠이었죠? 2008년도에 42일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42일이었고, 요번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42일을 대충 해보니까 어때요? 42일, 42일, 43일째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변화. 42일, 43일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변화가 생겼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2008년도에는 깨끗하게 올라갔다가 깨끗하게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2019년도에는 올라갔다가 찌글거리고 이러고 내려왔어요.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어떤 변형이 일어난 거죠. 여기 현재가 이만큼이 변형이 일어난 거. 원래는 갈 것 같았으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 여기를 고점을 넘겼으니까 파동상으로 충분히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도 이상할 것이 없었거든요. 예, 뭐 물론 이제 그때 시황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트럼프가 뭐 한마디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김정은하고 지금 뭐가 잘 안 됐었죠. 그때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또 꺾이기 시작을 했었었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 부분들이 부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꼭지에서부터 어쨌건 이번 꼭지에서부터 34일째 요 부분이 무엇을 뜻할 수 있느냐? 변화를
뜻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난 이제 42일, 43일 하루 차이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10년 전에는 42일간 42일간 상승 나왔다가 42일간 하락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좌우 대칭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요번에는 상승이 34일째 여기까지 하면은 70일째의 상승이 일어났으나 그 부분에서 42일 요 근처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까지 끝나고 다시 상승을 시키는 추세가 조금이나마 변형이 일어나는 변형의 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이번에 34일간 올라가서 끝났던 것이 오늘로 34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 이제 내일은 시장이니까 금요일 이후로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도 이게 여기로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형태적인 부분이 영 미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C-1파의 하락으로서 마무리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C-1, 다시 1, 다시 2, 다시 3, 4, 5 이렇게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3-1 그죠? C-1, 3, 다시 1, 3-2, 3-3, 3-4가 아닐까 하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 그러면 3-5의 하락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큰 4가 나와야 돼요. C-1-4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나면 C-1-5파가 다시 하락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기간상으로 약 70일간이 그죠? 요렇게 하면서 상승 여기까지 나왔을 때 총 걸린 시간이 70일인데 그 70일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앞서서 부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지금 2008년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면 2008년도도 지금 가장 유사한 자리가 여기서 42일간 꾹 떡치게 올라갔다가 42일간 정확하게 빠지고 나서 반등이 시도가 됐었거든요. 가장 큰 반등 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설명드렸던 구간 부분들에서 지금 제가 현재 위치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 이제 이쯤이었기 때문에 여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부분들에서 환율이 여기서 다시 한번 원화 약세의 부분들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야 될 수가 있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너무 맥없이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또한 다시 재정리를 해보자라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선물도 어제와 오늘 약 7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코스피 역시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계속 팝니다. 그 중에 매수세로 시장을 끌고 있는 주체는 연기금인데, 연기금도 오늘은 어제 매수량의 절반밖에는 매수를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체력이 기초적인 총알이 좀 떨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이 여기서 마냥 상승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은 좀 내용이 기네요. 자,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보면은 일단 또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코스닥도 작년부터 대폭락이 일어났고, 이 역시도 C의 그 ABC의 파동에서는 A파가 일단은 요렇게 떨어지면서 A파, 큰 A파, 그 다음에 B파, 그리고 이제 C의 파동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지금 이렇게 땡겨낼 때 오늘 개인들이 좀 매도세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많이 물려있던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많이 울렸던 개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을 텐데 요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개인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이제 속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속아갖고 확 꺾어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갈 때 뭐 TV 나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문가들이 다 바닥이라고 이제 올라간다고 그때 얘기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저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도 또 속았어. 딱 죽었어.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어이씨 아니지 아닌가 긴가 민가 하는데 여기까지 딱 당기니까 여 봐라 20선 넘어서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늘도 아마 이 시간 수많은 TV와 수많은 공개방송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온갖 얘기들을 다 하기 시작을 이미 했죠. 이미 여기서도 바닥이라고 거봐라 그랬고 여기서도 봐라 거봐라 바닥이라 그랬지 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 소리 했고 여기서도 그 소리 하고 맨날 하면은 결국에 맞아요. 맨날 그렇게 바닥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하면은 맞아요. 여기서 이미 죽은 사람 많고 여기서 이미 죽은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거봐라 맞지 이런 거에 듣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금 눌리면 어떨까요? 이제 시장은 결국에 뭐냐면 하락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호구가 필요하거든요. 호구가 필요해요. 받아줄 호구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땡겨내고 이 정도까지 밀었었고 이 정도까지 땡겨내면 여기서는 분명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금들을 어떻게든 쥐어짜고 마른 오징어, 마른 걸레를 쥐어짜가지고 지금 눌려주면 다시 매수를 할 것 같거든요.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 매수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도 그렇긴 했지만 조금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풀어졌었어요.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개인들이 여기서 다시 들어올리니까 내가 괜한 생각을 했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특히 오늘 21선을 갭상승으로 땡기면서 그런 부분들 어설프게 똑똑한 개인들이 그런 부분들의 생각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인 부분들에서 떨어질 때 엄청나게 샀죠. 개인들 떨어질 때 엄청나게 사서 다 물려 있는데 조금 끌어올리니까 이제 팔아요. 요렇게 막 1900억, 1000억 이렇게 매수하다가 찔끔 이제 바닥 와서는 못 사. 못 사요. 조금 들어올리니까 못 사고 지금 360억, 230억 밖에 못 사다가 지금 쬐끔 끌어올리니까 조금 팔아요. 그죠? 오늘 나름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다시 시장이 어쨌건 떨어지다가 조금 끌어올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다시 밀었을 때에 다시 이런 매수세가 지금 개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다시 사도 괜찮아 라는 그런 심적인 부분을 부여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은 지금 오늘 살짝 서비스 해본 정도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세가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호구들한테 물량을 많이 넘겼어요. 근데 다시 호구들이 이제 잘 안 사기 시작한 거야. 이제 어머나 이것 봐라 개인들이 파네 이것 봐라 파네 어쭈 안 되겠는데 다시 좀 들어 올려줘서 얘네들이 또 밀었을 때 살 수 있게 여기처럼 여기 구간처럼 도로 크게 살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서비스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을 대처해서 안심해라. 나는 비록 파는데 또 다른 호구가 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연기금이 있지 않느냐? 연기금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사고 있으니, 금융주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으니 괜찮다.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내가 팔아도 괜찮을 거야. 이제 이런 부분들로 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를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도 여기가 바닥인가 이번에 인가라고 제가 영상들을 계속 남겼고 이제 여기서 C-1파가 하락이 끝나고 C-2의 반등파 상승이 나오는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영 의심이 다시 좀 돋았어요. 영 의심이 좀 돋았고 왜냐하면 요 정도까지 하락을 만들면 분명히 투매가 좀 나올 만도 했는데 전혀 투매 증상이 없었거든요. 전혀 없어서 이거는 끝까지 끝내겠다는 정도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적인 부분들 좀 장황하게 좀 설명들을
복잡하게 또 2008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차분하게 다시 한번 영상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파동 분석할 때 내용들을 좀 여러 번 몇 번 봐보면은 아마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막상 이제 모르죠. 내일 휴장이고 6월 6일 휴장이고 6월 7일 나왔을 때 하루 정도는 더 강한 속임수를 줘가지고 속이는 경우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저 역시 뭐 여기서는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뭐 설명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는 더 강한 움직임이 있죠. 어쨌든 이것이 C-2의 상승이라면 C-3의 강력한 하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또 크게 먹으면 됩니다. 이번에 뭐 요거 떨어질 때 10배 먹었는데 다음 거 떨어질 때 10배 못 먹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욱더 큰 수익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 최근 며칠 좀 들어 올려서 아마 계좌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계좌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설명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